45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LG U+가 카카오의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에 대한 이용 차단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돈이 적을수록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가족 관계도 나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주요 국가들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크게 오르면서 184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56%, 46.10포인트 오른 1847.95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한 데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개인이 4,767억 원어치를 팔며 4월 연속 순매도에 나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3,772억 원, 73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08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전기전자가 4.61% 오르는 등 크게 올랐고 은행, 운송장비, 건설업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등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는데요. 하락한 종목은 삼성생명이 유일했습니다.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에 신한지주, 우리금융 등 은행주들이 크게 올랐고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 조선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이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에 NHN이 2.54% 상승했고 오리온이 중국 제과 사업의 고성장 기대감에 4.81% 올랐습니다. 예,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달 대형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외국인 순매수가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의 이날 순매수 규모는 3,772억 원으로 지난 3월 14일 5,359억 원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이날 전체 순매수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746억 원어치를 전기전자에 집중시키고 자동차를 비롯한 운수장비에도 700억 원 이상을 몰아주는 등 대형주 중심으로 쓸어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간밤에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뒤 현재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으며 행동할 준비가 됐다고 말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이 추가 완화 정책을 실시할 여지가 있다고 말해 이러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기에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금리 인하나 제3차 양쪽 완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다 앞으로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선은 오는 10일과 17일에 있고 17일에는 그리스 재총선 그리고 18일과 19일에는 G20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미국 FOMC 회의가 19일에서 20일 열리고 유럽 재무장관 회의도 22일 예정돼 있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1800포인트 중반에서 상승세가 가로막혀 있는 국내 증시가 이달 하순 주요 이벤트들의 결론에 따라 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메가톤급 정책들이 나온다면 글로벌 증시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미지수로 보고 있는데요. 당분간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 물량을 더욱 늘리고 있는데요. 증시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쪽으로 물량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4,767억 원어치를 팔으면서 4월 연속 순매도에 나섰는데요. 특히 개인들의 비관적인 증시 전망은 이들이 사들인 종목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코스피 200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코덱스 인버스 상장 ETF를 552억 원어치 사들이며 순매수 1위에 올렸고요. 그러나 반면 코스피 200 지수
유로의 2배로 움직이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를 1,303억 원 사들인 데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23억 원어치의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증시의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을 예상하는 매매 전략인 셈인데요. 신용융자 보증금 인상에 증시 비관론까지 더해지면서 신용거래 역시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 융자 규모는 지난 5일 기준으로 4조 1,835억 원으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말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5조 2천억 원대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개월 만에 1조 원 이상 축소된 규모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올해 전국에 45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 중 보금자리 주택이 15만 가구이며 이 중 9만 5천여 가구는 임대주택입니다. 국토양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 주택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체 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2011년 계획보다 11.6% 늘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은 총 11만 4천 가구로 작년 실적인 6만 7천 가구보다 70%나 증가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카카오의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에 대한 이용 차단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SKT와 KT 등 다른 이동통신사들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LG유플러스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모든 요금제에 관계없이 보이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LG유플러스 홍보실장은 보이스톡에 대한 접속 차단은 통화 품질 저하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며 음성통화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 감성 전달 등 품질이 중요하다고 판단, 보이스톡의 접속 차단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3세대 가입자의 경우 월 5만 4천 원 요금제 이상, LTE 가입자는 월 5만 2천 원 요금제에 대해서만 보이스톡을 허용하고 그 이하의 요금제 가입자들은 보이스톡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반기 결산을 앞두고 실적 관리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나 전월보다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4월 1조 8천억 증가해서 2조 3천억 원으로 가장 증가폭이 컸습니다. 돈이 적을수록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가족관계도 나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우울 수치는 12.6점으로 고소득층 5.5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가족관계도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저소득층은 62%에 그쳤습니다. 또 고소득층 15%가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0.8%에 불과해 개인적으로 사고나 노후를 대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0%로 동결하면서 경기 부양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금리 동결 발표 기자회견에서 ECB는 모든 방면에 걸쳐 면밀히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양 의지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 이후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미국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도 올 들어 가장 많이 오르는 등 금융시장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종북 논란을 빚어온 이석기, 김재원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진보당은 어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자진 사퇴를 거부한 두 의원과 조윤숙, 황선 후보를 제명했습니다.
당기위는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경쟁명부 비례대표 전원 사퇴를 거부해 당론과 당명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 등은 이에 대해 이적 행위에 가까운 정치 살인이라고 반발하면서 중앙당기위의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중앙당기위가 기각하면 제명 결정은 확정됩니다. 부동산 침체기가 계속되면서 건설사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해결책으로 호텔 사업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은 부동산부의 진영태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건설사들이 호텔 사업으로 뛰어들고 있습니까? 네, 이 편한 세상 아이파크로 유명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이 호텔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랑으로 아파트의 부영도 호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순 시공에만 그쳤던 호텔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이 운영까지 자처하는 셈인데요. 부동산 침체기로 인한 사업 다각화로 보입니다. 한류의 물결을 타고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 아파트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건설사들이 다양한 사업 활로를 찾고 있다며 그중 호텔업은 다양한 시공 경험과 리조트 사업에 익숙한 대형 건설사들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관광객이 갈수록 증가하는 점은 호텔 사업 진출의 청신호로 풀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한류의 영향, 관광객 증가가 건설사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호텔은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네,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서울의 도심권과 제주도 그리고 부산이 주요 건설사들의 타겟입니다. 건설사별로 대림산업은 자회사인 오라관광을 통해 서울 을지로상가 장교 4지구에 430실 규모의 호텔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비즈니스 호텔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장교 4지구는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최근 매입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림산업 플랜트 사업본부가 있던 여의도 사옥은 이미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로 대림산업이나 관계사인 고려개발, 사모 등이 호텔 시공을 맡을 예정입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본사 스스로는 아니지만 자회사가 서울 도심권에 호텔업을 진출할 예정에 있다며 종로나 중구 등 도심권을 비롯해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추가로 호텔을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서울 삼선동의 최고급 부티크 호텔인 파크하얏트 서울을 운영 중인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두 번째 호텔인 파크하얏트 부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관광객과 더불어 컨벤션 산업이 활발한 부산에 조성되는 6성급 호텔로 2013년 오픈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간 임대 아파트 건설에 매진했던 부영도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골프클럽인 부영CC와 함께 제주 관광호텔만을 가지고 있던 부영은 지난해 대한전선으로부터 무주 리조트를 인수하며 무주 티론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사인 금호산업의 부실로 사업이 중단됐던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앵커 호텔을 인수하며 지난해 12월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현재 부영은 이 호텔을 코스모폴리스 호텔로 개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완공 이후 컨벤션 센터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호텔 사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한류의 영향으로 호텔 사업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관광객과 더불어 컨벤션 사업에도 호텔의 부가적인 수익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도나 부산의 경우 다수의 국제회의가 예정돼 있어 호텔 사업의 부가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호텔 산업 전망과 발전 방향 토론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객실 수요는 36,379실이었지만 객실 공급은 가동률 80%를 기준으로 28,000여 실에 불과해 8,300여 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향후 3년간 3만여 실의 호텔이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호텔 사업의 전망은 밝은 편이라며 서울 도심권을 비롯해 제주, 부산 등 주요 관광지의 호텔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 전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진영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일본 자동차 부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6일 일본 완성차 업체인 스즈키 본사에서 첨단 핵심 부품을 대거 선보이는 기술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최근 K9에 적용되어 화제가 됐던 어라운드 뷰 모니터 등 첨단 장치와 친환경 부품, 내비게이션 등 총 60여 개의 핵심 제품이 전시됐습니다. 스즈키 관계자는 앞으로 모비스와의 교류 확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높은 기술 수준의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지원 대상자를 7일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저소득 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 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는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어 최저 연 4.6%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LG U+가 인터넷 전화의 스마트 기능을 대폭 강화한 070 플레이어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초고속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최대 4명이 다자간 음성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최대 100명과 무료 채팅도 즐길 수 있습니다. LG U+는 인터넷 전화의 저렴한 음성 문자 요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HD 영상 통화 서비스를 매월 300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수요가 있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간이 지점인 팝업 브랜치를 경기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오픈했습니다. 팝업 브랜치는 지역 여건과 고객 특성에 맞춰 일반 은행 지점과 같이 온라인 창구, 상담 창구, 자동화 코너 등을 만들어 7에서 8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신개념 소형 점포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 창처럼 한시적으로 문을 열었다가 사라진다는 특성 때문에 팝업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